안녕하세요. 백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2026년의 첫 번째 주말이자 새해의 실질적인 기운이 온 집안을 감싸는 1월 3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지난 이틀간 새해의 결심과 계획들 잘 세우셨습니까? 사실 우리 시니어들에게 새해는 단순히 나이 한 살을 더 먹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일궈온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가장 안전하게 지키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현명하게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중대한 분기점이기도 합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로 대한민국 상속 및 증여 세법이 2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 가족들과 떡국을 나누어 먹으며 덕담을 나누는 이 화목한 시간 속에서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불필요한 세금으로 새나가지 않게 방어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폭탄을 맞는다는 말에 밤잠 설쳤던 수많은 시니어분에게 2026년은 그야말로 자산 해방의 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만큼 파격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의 세금을 아낄 기회가 되지만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2026년 1월 3일 현재 가장 따끈따끈한 세법 개정 팩트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시니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상속세 10억 공제 시대의 실체와 그 속에 숨겨진 전문적인 자산 방어 전략을 정밀하게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핵심 변화는 상속세 일괄 공제액의 파격적인 상향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상속세가 무서웠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1996년 이후 무려 28년 동안이나 5억 원이라는 기준에 묶여 있었던 일괄 공제 제도 때문이었습니다. 30년 전에는 5억 원이면 어마어마한 부자의 상징이었지만 지금은 서울 변두리의 아파트 한 채 가격도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 부자 세금이라 불리던 상속세가 평범한 중산층 시니어들의 노후를 위협하는 중산층 세금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이 일괄 공제 한도가 드디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실로 엄청납니다. 단독가구 시니어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이제는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까지 합산한다면 부부 중 한 분이 먼저 돌아가실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는 세금 걱정 없이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제가 분석한 2026년 기획재정부 세법 개정안의 취지는 시니어들의 실질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억울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겠다는 국가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할 대목은 단순히 공제액이 늘어났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2026년 세법 개편의 또 다른 축은 바로 상속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의 합리화입니다. 기존에는 1억 원만 넘어도 20%의 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26년부터는 하위 구간의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실질적인 적용 세율이 낮아졌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과거보다 세금 부담이 비약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자녀 공제 금액 역시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되면서 다자녀를 둔 시니어 가구의 경우 일괄 공제보다 인적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해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제가 확인한 2026년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인해 대한민국 상속세 납부 대상자의 약 70%가 세금 절감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국가가 세금을 깎아준다고 해서 그 혜택이 저절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은 사건이 발생한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하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경계해야 할 위기 요인은 바로 사전 증여의 덫입니다. 많은 분이 상속세가 무서워 미리 자식들에게 재산을 떼어주는 증여를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에 개정된 상속세법은 증여와 상속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증여세는 여전히 상속세보다 공제 한도가 현저히 낮습니다. 특히 2026년에도 자녀에게 주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에 5천만 원 결혼 시 추가 공제, 제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 무리하게 증여를 진행했다가는 오히려 당장 내야 할 증여세 때문에 노후 자금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발생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다시 상속 재산에 합산된다는 10년 합산 과세 원칙은 2026년에도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산을 본인의 명의로 유지하다가 인상된 10억 원 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조금씩 나누어 주는 것이 유리한지를 아주 정밀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제가 현장에서 상담 사례를 분석해 보면 2026년 개편안을 오해하여 급하게 증여했다가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니어 자산 방어 측면에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재산 이전에 따른 부양권의 상실입니다.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나면 마음이 편할 것 같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법적으로 재산권이 넘어가고 나면 그동안 지극정성이던 자녀들의 태도가 바뀌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2026년의 자산 방어 전략에는 반드시 효도 계약서라 불리는 법적 안전장치가 결합되어야 합니다. 재산을 증여하되 만약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은 이러한 조건부 증여의 효력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단순히 나중에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는 2026년의 각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위태롭게 할 뿐입니다. 돈을 지키는 것이 곧 여러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한 2026년 상속세법에서 놓쳐서는 안 될 전문적인 팁 중 하나는 동거주택 상속 공제의 활용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집에서 함께 살았다면 집값의 100% 최대 6억 원 한도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이 제도는 2026년에 인상된 일괄 공제 10억 원과 별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요건만 잘 갖춘다면 최대 16억 원까지 세금 없이 아파트를 물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1월 3일, 오늘부터 자녀와의 전입신고 상태와 실제 거주 요건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국가의 전산망은 이제 여러분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통신 기록까지 분석하여 실제 동거 여부를 판정할 만큼 고도화되었습니다. 정보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26억 원의 철통 방어막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을 시니어 자산대이동의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세법은 우리를 위해 유리하게 바뀌었지만 그만큼 국세청의 감시망 역시 인공지능 AI를 활용하여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과거처럼 현금을 조금씩 인출해서 건네주거나 차명 계좌를 활용하는 방식은 2026년의 디지털 세정망 앞에서 백전백패입니다. 오히려 개편된 10억 원 공제 혜택을 당당하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주택연금이나 신탁제도를 결합하여 내 입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지키고 자식에게 갈 세금은 줄이는 고도의 재무 설계가 필요합니다. 위기는 정보를 오해하는 자에게 오고 기회는 팩트를 쥐고 흔드는 자에게 머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2026년 1월 3일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상속 및 증여, 세법의 실제 법령과 현장의 과세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10억 원 공제 상향은 분명 시니어들에게 축복이지만 그 축복을 내 집과 내 통장에 온전히 안착시키는 과정은 매우 치밀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단순히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를 넘어 평생의 노고가 담긴 자산을 수호하는 사령관이 되셔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혹시나 28년 전의 낡은 상속 지식에 갇혀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바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1월 3일 오늘 여러분이 가족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그리고 10억 원 상향된 공제 혜택을 200% 활용하기 위해 주말 사이에 준비해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와 효도, 계약서 작성법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이 보유한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2026년형 시가 평가액입니다. 상속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최근 거래가 뜸한 부동산의 경우 감정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수천만 원의 세액이 결정됩니다.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의 자산 규모가 10억 원의 방어선 안에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을 넘어가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의 핵심은 바로 증여는 꼼꼼하게, 상속은 넉넉하게 준비하는 지혜에 있습니다. 2026년 1월 3일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안하는 가장 강력한 자산, 방어도구는 바로 조건부 증여계약서, 이른바 효도계약서의 작성입니다. 많은 분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겨준 뒤 생길지 모를 불효나 방치에 대해 막연한 공포를 느끼고 계십니다. 하지만 2026년 대한민국 법원은 단순한 구두 약속이 아닌 명문화된 계약 조건이 있다면 증여된 재산을 다시 부모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명확히 내리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단순히 나를 잘 모셔라라는 추상적인 표현 대신 한 달에
최소 몇 회 이상 방문할 것,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 질병 발생 시 의료비를 분담할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독소 조항으로 위 조건을 위반할 시 증여는 소급하여 무효로 하며 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것은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2026년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자녀와 부모 모두를 지키는 가장 이성적인 약속입니다. 또한 2026년에는 유언대용 신탁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재산을 맡기고 살아생전에는 내가 그 수익을 누리다가 사후에 자녀에게 재산이 넘어가도록 설계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 신탁 제도와 연계된 상속세 공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탁을 활용하면 상속인들 간의 유산 분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국가에서도 이를 장려하기 위해 관리 수수료에 대한 세액 공제나 신탁 재산에 대한 평가 특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석한 2026년 금융시장 트렌드를 보면 이제 시니어들은 단순히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러한 신탁 제도를 통해 사후 통제권까지 확보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10억 원으로 상향된 공제 혜택을 온전히 누리면서도 내 재산의 주인 노릇을 끝까지 할 수 있는 아주 영리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챙겨야 할 실전 기술은 상속세 신고의 성실성입니다. 2026년에도 상속세 자진 신고 시 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 세액 공제는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10억 원 공제 한도 내에 있다고 해서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 당시의 재산 가액을 공식적으로 확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들이 그 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부터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의 연계조사가 인공지능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오늘 주말을 이용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 예약을 잡거나 관련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수천만 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는 특별한 팁은 배우자 공제의 극대화입니다. 2026년 상속세법 개편안에서도 배우자 상속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 중 한 분의 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무조건 자녀에게 다 물려주기보다 배우자에게 일정 비율을 배분함으로써 1차 상속세를 0원으로 만들고 훗날 2차 상속을 준비하는 단계별 절세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의 세법은 가족 전체의 자산, 합계액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세금의 총량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말 동안 배우자와 함께 앉아 우리 집 자산을 어떻게 분산해야 자식들이 고생을 덜할까를 진지하게 의논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2026년에 더욱 강력해진 주택연금 가입자 상속 특례를 주목하십시오. 2026년부터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상속받는 자녀가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할 경우 상속세 산정 시 주택 가액의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주는 법안이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는 시니어의 노후 소득도 보장하고 자녀의 주거 안정도 돕는 일석이조의 정책입니다. 내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시니어라면 2026년 1월 3일 오늘 당장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과
그에 따른 상속세 절감 효과를 산출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분석한 팩트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 상속보다 실질 자산 보존율이 15%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정부가 10억 원까지 깎아준다는데 대충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2026년의 국세청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10억 원이라는 방어선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 급격하게 자산을 처분하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현금 인출을 반복한다면 이는 즉각 조사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2026년 1월 3일 새해의 시작점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는 투명한 자산 관리입니다. 합법적인 공제 혜택은 당당하게 누리되 무리한 편법은 피하는 것이 여러분의 평생 노고가 담긴 자산을 끝까지 지키는 길입니다. 전문가들이 2026년을 대한민국 시니어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당당해질 수 있는 해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처럼 상속세 같은 거대 담론이 시니어들의 손을 들어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28년 만에 결실인 10억 원. 공제 상향은 여러분이 그동안 성실하게 일구어온 삶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예우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2026년 1월 한 달 동안은 내 자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족들과 돈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하는 가족경제회의의 달로 삼으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는 준비된 자산관리에서 완성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내가 일궈온 가치를 온전히 전수하는 법. 그것은 2026년의 새로운 법령을 정확히 알고 활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26년 1월 3일,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 긴급한 세법 개정 소식과 자산 방어 전략이 여러분의 새해 설계에 든든한 이정표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법은 우리를 위해 바뀌었지만 그 혜택을 움켜쥐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당장 내 아파트의 시세를 확인하고 자녀들과 효도 계약서에 대해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지금까지 2026년 상속세 10억 공제 시대의 개막과 그에 따른 실전 대응 전략을 상세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새해 자산 관리에 확실한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에 계신 친구분들이나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친지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이제 10억까지는 세금 걱정 없단다. 효도 계약서가 우리를 지켜준단다는 이 확실한 팩트 한마디가 주변 분들에게는 그 어떤 새해 선물보다 값진 지혜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시니어가 세금 걱정 없이 자식과의 갈등 없이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는 그날까지 저 또한 멈추지 않고 정확한 정책을 배달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2026년에 쏟아질 수만 가지 시니어 복지와 세무 정책을 누구보다 빠르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달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또한 상속이나 증여 계획을 세우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거나 본인만의 특별한 가족 상황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여 다음 영상에서 답변해 드리거나 중요한 내용은 별도의 특집 영상으로 제작하여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2026년에 달라지는 기초연금 인상, 건보료 감면, 노인 일자리 모집 소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니어들의 가장 든든한 정책 동반자,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가 여러분의 2026년을 끝까지 책임지고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말,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행복, 그리고 경제적 풍요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